근데 자, 이왕 이렇게 된 거 제가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총선 후보 등록 기간부터 한번 볼게요. 예. 아, 후보 등록 기간이 지나버렸군요. 20일, 예, 오늘까지였네요. 네, 오늘까지였네요. 그리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진행이 되겠군요. 그러네요. 선거 후보 등록 기간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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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네요. 이게 추가 등록이 가능한지는 제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원래 그 선거 기간 중에 후보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 그래서 그 투표 용지 프린트 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후보를 교체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예, 그러네요. 예. 이 세종시에는 그러면 다른 분을, 출마하신 다른 분을 좀 해야 되겠네요. 예. 예. 네. 예. 그렇군요. 예, 안 되겠네요. 예. 네. 안타깝네요. 예. 의석수 한석을 손해를 봤네요. 아이고, 그렇군요. 참. 속상하네요. 예. 이게 좀 일찍 발견됐더라면 터진 날짜가 참 기묘하네요. 기묘하네요. 추가 등록이 한번 가능한데 지금 이 추가 등록 대상이 되는지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안타깝네요. 예. 안타깝네요. 예. 자, 오밤중의 뉴스. 그러면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 첫 번째 주제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많이 섭섭하고 좀 짜증이 나는데 일단 여기서 우리가 봅시다. 예. 그러니까 제가 후보 등록이, 추가 등록이 가능한 상황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좀 살펴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 하시는 지금 시각 11시 39분입니다. 아이고, 서운해 죽겠네. 세종시 참 황금 같은 기회를 놓쳤네요. 참. 자, 이게 제가 좀 더 자세히 선거법 규정을 좀 더 연구를 해서요. 추가 등록이 가능한지, 갱신이 가능한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갱신이 불가한 것으로 보이네요. 제가 갱신이 가능하면은요, 오늘 밤 안 되겠구나. 내일 새벽이라도 제가 긴급 속보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추가 등록이 가능하다면, 뭐, 이럴 때 이경 전 대변인이 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참 아쉽네요. 그죠?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국힘당 원로들의 탄식. 이번 선거는
좌파도 우파도 아닌 대파에 진 선거다. 아까 어떤 분이 진보 유튜버들이 졌다 이겼다 말 함부로 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는데 참 이겼다란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죠. 하지만 저쪽에서 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 부분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요. 왜? 저쪽이 투표를 안 나오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자,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이 투표하는 것도 좋죠. 하지만 저쪽이 적게 나오게 하는 방법도 필요하죠. 저쪽이 적게 나오려고 하는 방법은 뭡니까? 예, 우리 졌다라는 패배의식을 심어주는 방법입니다. 너무 앞서 나가가지고 분위기를 호도한다거나 또는 괜한 낙관론에 젖는다거나 그러지는 말아야 하겠지만 글쎄 졌다 이겼다 특히 저쪽이 졌다 그리고 저쪽 사람들이 졌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말씀드린 게 굳이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심하는 거는 좋습니다만 조심한다고 해서 우리가 할 일, 우리가 해야 될 행동마저 위축이 된다면 안 되겠죠. 조심하는 것은 우리가 할 걸 하면서도 위축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방금 하신 뭐 졌다 이겼다 말 함부로 하지 마라. 뭐 무슨 뜻에서 하신 것은 좋은데 그런 말씀 하시는 게 우리 진보 진영을 위축시켜요. 우리가 맨날 우리 스스로한테 되돌아봐야 할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축시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요새는요. 특별하게 무슨 문제가 생겼더라도 갈등 과정이 생겼더라도 저쪽에서 뭔가 꼬투리를 잡고 물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함부로 사과하지 말라 그러죠. 예, 지금은 함부로 사과하지 마라. 함부로 사과하면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잘못한 거로 낙인 찍혀버린다. 함부로 하지 마라고 다들 얘기하죠. 근데 초반에는 어땠어요? 야, 대충 사과하고 치워. 괜찮아. 아, 괜찮아. 네 잘못 안 한 거 알아. 별거 아닌 거 알아. 하지만 사과하고 치워. 라고 했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조심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축시키는 그런 결과는 만들면 안 되겠죠. 그죠? 예. 제가 당부 드릴게요. 좋은 뜻에서 하신 건 알겠는데 우리 진보 진영을 위축시킬 수 있는 언행이라는 거는 그거야말로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힘당 원로들이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대파 때문에 졌다. 대파에 졌다. 자, 오죽했으면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자, 대파에 졌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말 그대로 대파 가격 이것도 제대로 모르더라 대통령이란 놈이. 심지어 현장에 민생 점검을 하러 나가가지고 대파 875원 합리적이군. 이런 개소리를 한다는 게 과연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있는가? 그 한마디가 물가 폭등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또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라는 게 너무 뻔히 드러나는 거잖아요. 또 한 가지 대통령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라는 작자들이 하나같이 진실을 숨기려고 할 뿐 대책을 세우려고 국정에 대책을 세우고 뭔가 책임성 있는 행동을 하려고는 안 하는 거 아니냐. 그게 너무나도 명백히 드러나지 않았나. 이런 정권한테 니 같으면 표 주고 싶겠나? 라고 합니다. 옳은 말씀이시죠. 그 누구도 그런 정권한테 표 주고 싶지 않을 겁니다. 지금 상황이 딱 그 상황이죠. 그러니 이번 선거는 대파에 졌다. 대파 때문에 졌다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지금 대파만 문제가 아니에요. 대파는 오히려 가격이 오히려 아주 높은 상황은 아닙니다. 뭐 평소 때보다 좀 높아요. 평년 가격보다는 조금 높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심각한 단계까지는 아니에요. 진짜 심각한 거는 이른바 사과죠. 요즘 신선 과일이나 채소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사과 가격은요.
어제 그제 잠시 내려왔다가 오늘 다시 치솟는다는 그런 보고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과 가격, 자, 요거는 신세계 백화점에서 팔고 있는 사과인데요. 이게 조금 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조금 커요. 그 애기들이 차고 노는 조그만 공 있죠. 애기들 차는 조그만 축구공, 고무 축구공. 어른들 쓰는 그 큰 축구공 말고요. 어린아이들이 차고 노는 조그만 축구공. 그 조그만 축구공만 합디다. 보통 애들 머리만 하다 이 얘기를 하죠. 그 정도 사이즈인데 이게 2만 원이에요. 19,800원, 2만 원이죠. 신세계. 예, 멸콩 사과네요. 그죠? 멸콩 사과가 2만 원입니다. 와. 지금 최저임금이 9,800원인데 사과 이게 뭐 사과가 9,800원보다 2배 가격이죠. 이틀 그러니까 최저임금 2시간을 열심히 일해야지 사과 하나 사 먹을 수 있을까 말까한 돈이 돼 버렸습니다. 개당 10,000원이 넘는 사과가 등장한 지는 꽤 오래됐고요. 지금 좀 사이즈가 크다 싶은 거 이런 것들은 14,000원, 15,000원 하는 게 기본입니다. 애기 이것도 사과야? 자두 아니야? 라고 할 만한 그런 작은 알갱이 하나가 5,000원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모 동네 마트에 붙어 있는 가격인데요. 14,500원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이거는 귤입니다. 여기는 포천 일동에서 판매한 귤인데요. 이 귤, 이 주먹보다 좀 작은 어린아이 주먹만한 그런 사이즈의 귤인데 이거 6개 들어갔는데 예, 이것도 거의 10,000원대죠. 그나마 싼 거였어요. 자, 여기 보이면은 이 사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보통 요만한 사과. 보통 우리가 주로 집에서 많이 깎아 먹는 그 정도 사과인데 이게 10,000원이더라고요. 보시다시피 지금 물가 폭등입니다. 여기에 나오진 않았으나 우리나라가 감자 값이 세계 1위라고 하죠. 식빵 가격도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식료품 가격이 전 세계 다른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자재 가격이란 뭘 말하느냐? 네, 석유값이라든지 난방비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게 오른 거예요. 그게 오르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난방비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비쌉니다. 전기료, 예, 가정용 전기료는 비싼 편에 속해요.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물가가 계속 치솟아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은 몰라. 상황이 그렇게 올랐나? 자, 보시다시피 지금 엊그제 언론 보도 기사입니다. 오이 2개에 5,000원, 호박 3개 9,000원. 아, 참. 호박 3개 9,000원이라고? 와, 이게 뭐 굶어야 되겠어. 이거 자연적으로 다이어트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기가 차죠? 자, 지금 월급 빼고 다 올랐다고 합니다. 월급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난 다음에 그 대기업 물론이고 중소기업들 뭐 말할 것도 없고, 예, 일선에 있는 건설 현장에서조차 건설 현장 막노동꾼의 노임도 계속해서 내려가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오르지는 않고 오래 내려가는 수준이라고 해요. 자,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이런 말이 지금 나오는 게 어떻게 보자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심지어 10,0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점심 메뉴가 손에 꼽힐 정도다. 가장 저렴한 것은 역시 김밥에 라면 한 그릇인데 김밥에 라면 한 그릇도 6,000원이래요. 이제 김밥도 한 줄, 김밥 2줄 하잖아? 김밥 2줄 하면 7,000원. 자, 요새 가장 싼 게 콩나물국밥이라고 하는데요. 콩나물국밥도 8,000원 한다고 하대요.
거기 콩나물국밥에 뭐 하나 조금 특별한 게 들어간다. 뭐 예를 들어서 황태가 들어간다든지 뭐 쇠고기 한두 점이라도 들어간다든지 하면은 10,000원 넘는 거는 뭐 시간 문제라고 합니다. 어쩌다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올랐죠? 자,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는 4년 전과 비교할 때 113.77이라고 합니다. 그 사이에 13%가 올랐다는 거죠. 물가가 10% 올랐다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특히 우리가 많이 쓰는 이른바 생활 물가로 계산해 보면은 30% 이상 올랐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왜? 물가라는 게 그렇잖아요. 물가를 계산하는 거는 뭐 품목이 100개면 100개, 1000개면 1000개, 아니면 2000개면 2000개 그 모든 품목을 다 조사해서 평균치를 낸 다음에 얼마가 올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어떤 거는 올랐을 거고 어떤 거는 안 올랐을 거예요.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많이 올랐으면 우리는 정말 타격이 큽니다. 하지만 물가 지수로 하면은 별로 안 오른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물가가 10% 올랐다는 것은 실제 보통 우리가 느끼는 체감 물가로 하면은 30% 수준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할 겁니다. 자, 뿐만 아니에요. 물가 지표가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게 지금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뭐 경제 전문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공통적인 하소연입니다. 자, 실질 소득이 물가가 오르는 바람에 특히 먹거리 가격이 많이 오르는 바람에 실질 소득이 크게 떨어졌다라는 그런 보도도 지금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물가 지표는 우리가 느끼는 체감 물가보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른 체감 물가는 우리가 느끼는 체감 물가는 30%, 40% 되지만 실제로 지표상으로 보면 10% 안쪽인 경우가 많은데 자, 그런데 이 물가 지표가 지금 20%, 15% 올랐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성질별 소비자 물가 지수, 이게 말 그러면 체감 물가라고 하는데 이 체감 물가가 30% 올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는 31%가량이 올랐다라는 그런 기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래요. 자, 임금은 오르지 않는데 물가가 이렇게 오르게 되면 사실 서민들은 살기가 참 팍팍해집니다. 가만히 앉아서 월급이 줄어든 결과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파 가격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관심을 쓸 수밖에 없고 이 대파 가격 인상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마 윤석열 정권도 이 점을 알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랬으면 물가를 낮추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파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비축 물량을 푼다든지 안 되면 중국에서 긴급 수입이라도 한다든지. 근데 중국에서 긴급 수입을 못 하는 거지. 왜?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거들랑. 그러니까 긴급 수입을 못 해. 일본에서 수입을 해오려니까 일본 거도 만만찮게 비싸. 그럼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당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가만히 앉아서 당한다. 그럼 욕먹겠죠. 그러니까 뭘 했다? 대파 한 단 가격이 875원이다라는 가짜 생쇼를 한 겁니다. 야, 어떻게 대파 가격이 875원일 수가 있나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파 가격이 875원이 되면은요, 그거는 산지 농민들은 망해요. 자, 그래서 제가 진짜 대파 한 단 가격이 얼마인지 직접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농산물 유통공사 가서 그 도매 가격을 좀 살펴봤거든요.
이번 주 초 농산물 유통공사의 대파 가격은 2,900원입니다. 뭐 10원짜리는 제가 10원 단위 일단 뺐어요. 킬로그램당 가격이고요. 상품 가격입니다. 이른바 우리가 흑대파라고 해서 그 손질이 안 된 가격이 2,900원. 도매 가격이에요. 도매 가격. 근데 이게 소매 가격은 4,500원에서 5,000원 정도 합니다. 근데 2,900원이던 파가 킬로그램당 2,900원이던 대파가 소비자한테 팔릴 때는 600g 혹은 800g 단위로 팔려요. 그런데 가격은 2배 가까이 되는 거죠. 지역마다 좀 다르겠고 동네마다 다르겠습니다만 5,000원 넘는 6,000원까지 하는 곳도 있습니다. 대략 4,500원에서 5,000원 정도 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계속 오른대. 평년 가격은 어느 정도냐? 도매 가격은 1,800원에서 2,000원 선으로 보시면 되고요. 평년 소매 가격은 3,000원에서 3,500원입니다. 자, 근데 이게 내린 거예요. 지난주에는 도매가가 3,100원이었어요. 따라서 지난주 주중 소비자가는 6,000원이 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평년 도매 가격의 2배 이상, 소매 가격의 2배 이상, 하여튼 가격이 2배로 폭등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숨기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호도하기 위해서 윤석열이 겨우 한 것이 875원 쇼였던 겁니다. 근데 이 875원 쇼라는 게 지들 딴에는 이게 먹힐 거라고 생각했는지, 이게 완전히 이승만식이잖아요. 이승만이 딱 이런 식이었거든요. 왜 한국 사람들은 밥만 이렇게 먹는지 모르겠다. 이왕이면 빵도 먹고 해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게 그게 이승만 정권, 프란체스카가 그런 말을 했다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 물정을 모르는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이재명 대표가 한마디 했어요. 오늘 의정부에 가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파 가격과 관련된 정말 한마디 세게 했거든요. 자, 대파 가격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한 발언 잠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물가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폭등하는 물가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들의 삶은 고통 그 자체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포천에 가서 진짜 하나로마트에 가면 파 한 단 875원 하는지 알아보려고 가서 파 한 단 샀더니 3,900원이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폭등하는 물가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사과 한 개에 10,000원이라고 합니다. 1시간 알바 최저임금이 10,000원이 안 됩니다. 1시간 일해봐야 사과 한 개 산다는 얘기입니다. 딸기, 계란, 배추 말할 것도 없고 감자 가격이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고 합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만들려고 해도 만들기 어려웠을 겁니다. 경제는 폭망, 국민들은 고물가 지옥에서 신음하는데 대통령 지금 대체 어디서 뭐하고 있습니까? 파 한 단 875원이라고 기획상품 들고 적정한 가격이네 이러면 물가가 내려갑니까? 대통령 심기 경호용으로 875만원짜리 대파 실제로 파 한 단 875원 하면은 농민들은 망합니다. 물정을 이렇게 모를 수는 없는 거죠. 민생 경제 상황을 대통령이 관심 갖고 지켜보았더라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파 한 단 1,000원이 넘은 거는 아마 한 10년, 20년 됐을 겁니다. 이 정권은 경제만 망친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 선도 국가였던 대한민국, 전 세계 해외 교민들이 자랑스러워했던 모범적인 민주주의 선도 국가가 이제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라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입틀막, 심지어 칼틀막까지 이런 정권의 폭력 때문에 언론 자유는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의 자유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질식하고 파괴당하고 있습니다.
영부인에게 여사자 안 붙였다고 멀쩡한 방송이 징계를 받습니다. 이게 말입니까? 네. 이재명 대표 발언 들으셨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현장에 가서 대파를 사러 갔더니 대파 가격이 오늘 이재명 대표가 포천하고요, 의정부, 파주 이런 데를 갔거든요. 근데 이 포천에서 아마 어떤 마트를 들렀던 모양입니다. 그 마트 가가지고 이 대파 가격 얼마예요? 라고 했더니 3,700원이다 라고 합디다. 야, 다른 데보다는 되게 쌉니다. 그죠? 근데 아까 어떤 분은 5,900원에 사셨다면서요. 동네마다 이렇게 가격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도 이재명 대표 온다고 가격을 대폭 낮춘 모양이에요. 자, 제가 알기로도 그렇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 주변에도 가보니까 거의 5,000원 가까이 하던데 그래도 포천이라고 좀 싼 모양이에요. 자, 어쨌거나 이재명 대표가 그때 가격을 사면서 그런데 875원은 뭐냐라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이 샀다는 875원짜리 파는 존재하지 않는 파였죠. 윤석열이 올 때만 875원이었던 겁니다. 이게 뭡니까?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자 동시에 얼마나 이 정권이 무능한 정권이며, 아니 무능은 둘째치고 부도덕한 정권인지를 명백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 어떻게 평소 3,500원 이상 팔리던 대파를 대통령 왔다고 875원에 팔 수가 있어요? 그런 짓을 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짓을 해요. 그런 짓을 하는 게 국민들한테 얼마나 분노를 일으킬지 이런 것쯤에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당장 윤석열한테 안 깨지면 된다. 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이런 짓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들 작살나지 않는 게 중요하지 그까이 거 중요하지 않다라고 봤던 거죠. 그러니까 3,000원, 3,400원, 3,500원에 팔리던 대파를 윤석열 올 그 시간에만 875원에 판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그런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죠? 자, 문제는 거기에 대응하는 윤석열의 태도입니다. 행동입니다. 저는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좀 이상했을 것 같아. 이렇게 싸요? 이렇게 싸도 되나? 이러면 산지 농민들은 손해보지 않나? 이렇게 팔고도 남아요? 라고 물어봤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대학을 졸업한 상식적인 수준의 대졸 이상자들이 알아야 할 경제 상식 중에 뭐냐면요, 원가율이라는 겁니다. 원가율. 어떤 물건을 판매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원가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원가는 아무리 높아도 40%를 넘으면 안 돼요. 가장 적정한 것은 30% 미만이어야 한답니다. 원가 비중은 30% 미만. 여기서 말하는 원가 비중, 죄송합니다. 예. 헷갈려라, 놀래라. 원가 비중이라는 것은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료비, 그 다음에 인건비 등등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원가라고 그래요. 자, 이 원가 그 30% 이하여야만이 뭐 매장 유지를 한다든지 또는 뭐 사무실 운영 비용이라든지 이런 다른 비용을 제외하고도 30% 정도의 이윤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 30% 이윤이 남아야지, 그래야지 재고가 났을 때 그 재고를 처리할 수도 있고, 갑자기 좀 문제가 생겼을 때 가격을 좀 낮출 수도 있고, 이런 여윳돈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보통 일상적으로 한 30% 정도가 원가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소비자가 대파가 375원이면 이게 원산지 우리 농민들한테는 얼마짜리란 거예요? 30%면 3분의 1이잖아요.
3분의 1, 3분의 1, 9분의 1이네? 그럼 실제 가격은 얼마? 예. 산지에서는 100원이 채 안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예?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글쎄 적어도 국정을 논할 정도의 사람이면 이 정도는 상식으로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윤석열은 875원 합리적이구만 이럴 정도로 생각하는 거야. 이게 왜 합리적이야? 싸기만 하면 다 좋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 농민들은 어떻게 살라고? 이 미친놈 아니야 근데 한마디로. 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뭘 말합니까? 얼마나 세상 물정을 모르면 이딴 짓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항상 지휘관은요, 보고가 거짓말로 올라올 가능성을 항상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고가 허위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는지 항상 주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크로스 체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크로스 체킹이든 뭐가 됐든 간에 그걸 할 수 있으려면 자기가 뭔가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윤석열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 왜 폭로가 된 거죠. 무능하고 무지하며 심지어 게으르기까지 하다라는 게 이번에 완전히 드러나 버린 겁니다. 거기다가 국민들 가지고 장난친을 친다는 거야. 국민들의 생활이 어떻게 되는가는 안중에도 없고 당장 윤석열한테 깨지지 않는 것만 생각한다는 거야. 공무원도 대가리가 그렇게 굴러가는 거야. 이게 전형적인 독재국가 아닙니까? 북한에 가면은 실제로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관심이 없고 당장 김정은한테 얼마나 잘 보일 거냐만 생각한다며. 그래서 김정은이 시차에 오면은 그때 맞춰가지고 막 쓱쓱 바꾸고 그런다며. 마치 우리 군대에서 사단장 온다 그러면은 쓸고 닦고 난리가 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단장은 마치 자기 휘하의 병력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고. 이게 쌍팔년도 군대도 아니고 말이야. 딱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선거에서 이긴다는 게 불가능하죠. 이렇게 놓고 선거 이기면 진짜 이상한 거야. 그러니 국힘당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번 선거는 저거 한 컷으로 저거 때문에 졌다. 좌파도 우파도 아닌 대파에 졌다. 근데 말이 이게 대파에 졌다지 실은 뭐다? 윤석열이 선거 망쳤다 라고 말하는 거가 똑같은 거죠. 참. 답답합니다. 예. 참, 정말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는 공무원들이 이런 짓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21세기의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당장 대통령 올 때만 싸게 파는 물건이 있을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네. 자, 이런데 이거를 만약에 이런 상황이 문재인 대통령 때 벌어졌으면 무슨 일이 생겼을까? 언론들이 가만히 있었을까? 개지랄 안 떨었을까? 자, 제가 이와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하나 준비해 중인 게 있습니다. 지금 대파 가지고 이 생 난리가 났죠. 그런데 그 어떤 언론사도 파가 왜 이렇게 비싼지, 진짜 팥값은 얼마인지 검증하는 언론 보도가 없네요. 그런데 바로 몇 년 전 2021년에 대파 파동이 났다면서 JTBC에서는 실제로 기자가 파 산지에 가서 파를 재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참.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